우리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선분 PF를 구할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불러보자. 수학 상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래서 PF를 구하면 루트 P 마이너스 A부터 쓸까? A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는 자, PH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PH의 길이는 몇 나오고 있어요? A 플러스 P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얘 왜 A 플러스 P 나오고 있습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A죠.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나오고 있어? P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길이는 A 플러스 P 이렇게 나와요. 나 루트 되게 싫어하는데 양변 제곱합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P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P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A의 제곱, A의 제곱, P의 제곱, P의 제곱 이렇게 지워져서 결국 B의 제곱은 4A, P 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정답으로 X, Y 사이의 관계식을 쓸 거죠? 이제 외계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예쁘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는 B 자리에 뭐를 대입할 거다? Y를 대입할 거다. A 자리에 뭐를 대입할 거다? X를 대입할 거다. 그리고 Y의 제곱은 4PX다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두고 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들어가서요. 네 가지 유형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경우에 P가 양수예요.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초점 P가 음수일 수도 있지. 맞아? 음수면 이쪽에 찍히면서 이렇게 오게 되겠다예요. 자, 그림 또 올려서 자, 요번에는요. 초점이 0, P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경우에 P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P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조금 정리해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요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얘도 좀 나와요. 둘 다 P가 양수인 경우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그림 나올 땐 P가 음수, 이런 그림 나올 땐 P가 음수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O, P 이게 무슨 좌표예요? X좌표지. X좌표에 중요한 P가 나와 있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준선이 요거도 X고 요거도 X예요. 이렇게 XX 나올 때는요. 요 자리에 4P하고 붙어있는 요 문자가 X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딱 볼 때는 어머! 얘 중요한 좌표가 Y좌표네. 여기에 또 Y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그러면 4P하고 붙어있는 문자가 뭐가 돼야 된다? Y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X의 제곱이 된다요. 되겠습니까? 오, Y, 4PY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덜 헷갈리실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네, 이제 도형의 이동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평행 이동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y의 제곱은 4px, x의 제곱은 4py 두 종류의 식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통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에서요. 우리는 크게 평행 이동과 뭘 배웠습니까? 대칭 이동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0가지 이론을 기본 공식으로 외웠는데 평행 이동에서는요. 점이 점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식 전체가 식 전체로 이동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배웠고요. 대칭 이동에서는 총 8가지 이론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전부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이 있어요. A, B라고 할게요. 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A 플러스 1, B 마이너스 4. 점을 평행 이동시킬 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앞자리에 1 더하고 뒷자리에 마이너스 3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식이요. y, x라는 점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요?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점으로 이동할 때 얘의 의미는 야 앞자리에 1을 더해 뒷자리에 마이너스 3 해? 라는 의미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은 끝났어. 식을 식으로 이동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식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y는 fx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하고 읽어버립니다. 윗식은 뭐가 돼? x 마이너스 1, 아래식은 뭐가 돼? y 플러스 3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하냐면 y라는 문자가 보이는 자리에는 y 플러스 3을 넣어주고 x라는 문자가 보이는 자리에는 x-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y 플러스 3은 f의 x-1이 이렇게 평행 이동한 식이구나 라고 보셔서 점은 그대로 그리고 식을 이동할 때는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한다. 요게 기본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안다 라고 생각해요. 평행 이동. 자, 이제 요 녀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형의 식으로 갈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요 식이 가장 유치하고 쉬운 기본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기본형의 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어떤 식이 되겠어요? y-n의 제곱은 4p의 x-n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볼까? 시작! x-m의 제곱은 4p y-n이라는 이런 구조의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식을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이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뭘 쉽게 구할 수 있냐면 꼭지점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꼭지점은요, 이 녀석 전체를 0으로 만드는 y가 이 녀석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가. 그래서 얘는 둘 다 꼭지점 구해봤자 몇 나옵니까? 0,0이 나와요. 자, 반면에 이쪽에 있는 녀석은 꼭지점을 구하면 얘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가 얘 전체를 0으로 만드는 y가 얘도
x좌표에는 n, y좌표에는 n 놓서 꼭지점의 좌표가 m, n이 된다라는 꼭지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당연한 거지. 왜? 0,0을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m, n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꼭지점의 좌표 손쉽게 구하는 건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초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의 초점 구하기입니다. 기본형. 이 식에서의 초점 구하는 거. 자, 꼭지점은 0,0이지. 자, 초점은 어떤 식으로 구하시면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1차항의 변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차항의 변수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1차항의 변수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위식처럼 나왔다라고 그러면 하나는 y의 제곱이고 하나는 x죠. 1차항의 변수는 1차항의 변수는 뭐가 되고 있어요? x가 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 x에 붙어있는 요 녀석을 4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를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4p를 4로 나누면 몇이 돼요? p가 되죠. 바로 요 녀석이 초점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는 주요한 문자가 x지. 그런데 나 p 나왔어.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초점 f는 몇이 되겠어요? p,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항상 식이 나오면 1차항 찾고 1차항의 개수 찾고 1차항의 개수를 몇으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준다. 4로 나누면 p네. p, 0. 준서는 몇이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p. 되겠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하자. 아래에 있는 식에서 1차항의 변수는 y. 개수를 4로 나누면 p. 근데 y니까 저 때는 뭐가 되겠어요? 0, p. 준선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4로 나눠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 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 예. 자, 6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모두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전부 다 기본형의 식이에요. 표준형이 아닌 기본형의 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초점 F는 마이너스 3,0이에요. 중요한 게 X야 Y야? X가 되고 있죠. 그럼 준서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식을 만들려고 해요. 식은 y의 제곱으로 시작하겠죠. 4에다가 p 자리에 몇을 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3을 넣고 x를 써주시면 이와 같이 기본형의 식이 나온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다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잘 적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기본 형의식은 딱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윗식과 아래식을 봤더니 윗식은 전부 다 기본형이죠. 아래식은 전부 다 표준형이죠. 자, 기본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선 초점부터 구해볼 겁니다. 자, 초점 구할 때는 1차항 x죠. 개수는 10이네. 11을 몇으로 나눈다? 4. 4로 나누면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준선 구합니다. x는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꼭지점 구합니다. 0,0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요. 예, 축의 방정식은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선을 항상 뭐라고 나타내? y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y 좌표에 이렇게 붙여서 y는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준선이 x는으로 시작되면 축의 방정식은 항상 반대로 y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축의 방정식에서 무엇을 이용한다?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점, 준선, 꼭지점, 축의 방정식 모두 다 구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표준형의 초점과 준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표준형의 초점과 준선 구하기라고 나왔죠. 자, 앞에서 하는 건 똑같습니다. 1차항의 변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1차항 변수 확인. 누가 2차고 누가 1차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뭔 짓을 합니까? 개수를 몇으로 나눈다? 4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은요. 평행 이동해서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럼 점과 관련된 개념은 뭐야? 초점. 초점 같은 경우는요. 점을 점으로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식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하셔야 되죠? 예,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준선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꼭지점은 뭐 구하기 쉬우니까 꼭지점 신경 쓸 필요 없지. 얘는 구하기 힘든 초점과 준선에 대해서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할게요. 5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다 들어왔나? 예, 다 들어왔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에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세 개의 유형이 있어요. 우선 기본형부터 채워보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본형, y의 제곱은 4px.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본형이 있나요? x의 제곱은 4py. 이런 기본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의 초점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중요한 문자가 x지. 그러므로 초점은 얘를 4로 나누니까 p, 0이다예요. 자, 준서는 몇이 되겠습니까? x는 y. 초점 이렇게 써도 될까? 요거 우리 개념 배우는 중이니까 4p를 4로 나눴어. 요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준서는요. x는 마이너스 4p를 4로 나눴어. 요런 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0,0.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얘가 x는으로 시작했으니까 y는 0.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다시 초점. 중요한 점은 y네요. 그러므로 뭐라고 쓰면 돼? 0,4p를 4로 나누면 된다. 자, 준서는 y는 마이너스 4p를 4로 나누면 된다. 꼭지점은 0,0. 얘가 y는으로 시작되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0.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형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은 뭐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의 식이 만들어지겠네. 불러볼까요? 시작! y-n의 제곱은 4p의 x-n. 자, 여기서도 불러볼까요? 시작! x-m의 제곱은 4p의 y-n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자, 꼭지점은 굉장히 구하기 쉬우니까 미리 구하고 갑시다. 꼭지점은요,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m, n 나와요. 꼭지점은 여기에서도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m, n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에서 중요한 문자는 x는이죠. 그러므로 축의 방정식은 뭐로 시작한다? y는 n. 그렇구나. y는 n이구나 라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여기에서도 중요한 문자는 y네요. 그러므로 축의 방정식은 뭐로 시작한다? x는 m. 되겠습니까? 예, x는 m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사실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 건 초점과 준선만 잘 구하면 됩니다. 자, 초점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를 봅니다. 우선 얘만 보면은 초점은 뭐야? x니까 p, 0이었죠. 그런데 어머, 뭐가 느껴지고 있어? 평행이동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이 식을 딱 보니까 뭐가 느껴지고 있어요? 평행이동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을 보는데 f에 x-3 플러스 7 이와 같이요, 더하기 몇, 떼기 몇 이런 게 보이면 얘는 전부 다 평행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머, 마이너스 m이네. 즉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평행이동이 느껴진다.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는 평행이동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x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4p를 내가 4로 나눠서 초점을 구했지. 그런데 평행이동했는데 점이잖아. 그러므로 어머, 얘는 지금 식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지 원래는 화살표였을 거야.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m만큼 평행이동했어 라고 요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준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식은 x니까 x는으로 시작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4P를 4로 나눠 이래가지고 요 녀석의 부호가 반대였어요. 그런데 준서는 점이에요, 식이에요? 준서는 점이에요, 식이에요? 식이에요. 식을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y라는 문자는 없으니까 x만 평행 이동하면 되지. 식이니까 뭐를 그대로 넣으면 돼? x자리에 x-m을 넣어. 마이너스 m 넘어가면 뒤에 뭐가 돼요? 플러스 m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평행 이동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점을 이동할 때는 그대로, 그리고 요 녀석은 원래는 x-m이었는데 넘어가서 요렇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점 하나만 잘 우선 구해두고 초점을 구할 때는 요 녀석의 부호만 반대로,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쓴다. 요렇게 적용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초점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문자는 누구? y. 어머, y 자리에 있구나. y 자리. y 자리부터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예요? 초점 4P를 4로 나눌 거야 라고 썼어요. 점이니까 그대로 써야 되죠.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준선수입니다. 중요한 문자는 y니까 앞에 있는 것만 부호 바꾸랬죠. 마이너스 4P를 4로 나누고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플러스 n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하나만 잘 구하면 된다? 초점.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을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 우리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녀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y의 제곱항도 있을 테고 y항도 있을 테고 x항도 있을 테고 잘 섞으면 상수항도 있겠죠?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때 x항은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지. 맞아? 4p, p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반면에 b는 0이 돼도 돼요? 안 돼요? b는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괜찮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바꿔보도록 하자. 얘는 딱 보니까 뭐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절대로 0이 안 돼야 되는 녀석은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형에 이렇게 두 개 필기해 놓을 거예요. 1. 세 점이 주어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요구할 때 1. 세 점이 주어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요구할 때 1. 세 점이 주어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요구할 때 세 점이 주어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요구할 때 이제 하나만 더 쓰면 돼요. 2.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 예.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예.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 2.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 2.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요. 자, 그리고 이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푼다. 그래, 너 요즘 두 배로 써야지. 자, 열심히 쓰기 바래. 다 썼나요? 예, 열심히 쓰세요. 자, 요 마지막 일반형 있죠? 일반형 밑에 이렇게 선이 쫙 가 있을 거야. 책이 선생님 올릴 수 없어서. 자, 요렇게 화살표 빼고 일반형에는 XY항은 없다. 일반형에는 XY항은 없다. 일반형에는 XY항은 없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일반형에는 XY항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6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